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지난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조국과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봤더니 법무부에서 요즘 화제인 조국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빼놓고 단독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자고 해가지고 이른바 수사 외압 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자, 검색만 해봐도 수많은 자료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배경 설명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문재인 정부의 현 검찰총장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문재인 정부만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특이한 구석들이 있죠. 자, 윤석열 총장에 대한 평가는 우리 우파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찬성과 반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자면 찬성하는 분들은 지금은 어쨌거나 대한민국 검찰들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제 이 조국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힘을 보태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고, 또 다른 비평적인 한편에서는 이른바 문재인 정부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들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권한이 축소되고 조직이 손해가 오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이쪽은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이고 비평적인 느낌이 있죠. 저는 그런데 두 가지 의견 모두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응원을 하되 거리를 두고 보자는 것이죠. 자, 솔직히 현 시점에서 권력의 핵심부에서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고 정보력의 한계가 있는 저희 같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인간 윤석열 총장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서 꿰뚫어 보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이나 사회 철학을 우리가 100% 꿰뚫어 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면 비슷한가 싶다가도 전혀 엉뚱한 곳에서 생각과 성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제 바로 우리가 평생 10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의 정치 성향도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게 현실이죠. 단 우리가 현재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고, 한편 일단 지금 이 순간만큼은 뜻이 맞는 사람들을 굳이 뒤에서 우리 손으로 흔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영웅으로 볼 필요도 없고, 반대로 우리가 윤석열 총장이나 현재의 대한민국 검찰의 스탠스를 뒤흔들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자, 배경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고위 간부들이 검찰청 관계자들에게 이른바 수사 외압을 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요즘 화제거리인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팀을 꾸리자라고 법무부가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일단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대한민국 검찰들의 속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검찰이 문재인 정부와 조국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칼을 빼들기로 작정한 것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자, 다행히도 검찰 측에서는 이제 검찰총장을 빼놓고 수사하자는 이런 법무부의 압력에 대해서 수사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라며 소신 있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법무부 측에서는 해명하기를 일상적인 통화였을 뿐이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 교환을 했을 뿐이다. 조국 장관에게는 보고되지도 않은 사실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글쎄요, 이거는 누가 봐도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과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법무부 측에서는 말하길 조국 장관은 자기 가족에 관련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받지도 않고 지휘하지도 않는다라고 둘러댔습니다만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법무부가 지금 현재 검찰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를 하자라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압력 아닙니까? 이게 외압 아닌가요? 법조계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전현직 검사들이나 변호사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당연히 우리와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과 주변인들이 현재 검찰의 수사를 이미 받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을 배제하라 마라, 단독 수사팀을 꾸리라 마라 입김을 넣는 것 자체가 수사 외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 법무부가 상급기관, 갑질할 수 있는 기관이고 검찰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애초에 과연 이런 사안에 있어서 장관의 허락 없이 법무부 간부들이 독자적으로 대검찰청에 저런 제안을 넣었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장관의 허락 없이 법무부 간부들이 독자적으로 대검찰청에 저런 제안을 넣을 수가 있었겠냐고요. 공무원 세계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저런 일을 독자적으로 벌였다가 그게 외부에 알려지고 장관에게 누가 되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애초에 장관님은 몰랐다라고 선을 그어놓고 넌지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외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조국이 알고 있었냐 몰랐냐 이런 것들까지 증명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돌아가는 판세를 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또한 100번 양보해가지고 조국이 정말로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상 여권의 교감과 눈칫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검찰에게 현직 검찰총장을 배제해놓고 단독 수사팀을 꾸리자는 이 소름 돋는 상황,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당연히 이 소름 돋는 무서운 사건을 두고 네티즌들도 뿔이 났습니다. 진짜 무서운 정권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진심 이제는 무섭다. 사회주의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 북한되기 직전이다. 등과 같은 반응들이 있었고요. 자, 또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빼자는 게 말이 되느냐.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다. 빨간 정권의 시작이다 등등 다양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드는 생각이 무슨 멱살 잡고 체벌이라도 해야지만 외압입니까? 지그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 도중에 상급자, 상급 기관이 누구를 배제하고 말고 수사팀을 새로 개편하고 말고 입김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는 하급자들 입장에서는 부담과 압력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정답은 진작부터, 아니 이 정부 인간들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들을 10년 전부터 경고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대한민국에는 문재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조차 하기 전부터 저 사람만큼은 제발 좀 안 된다라고 내다봤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은 그 사람들의 경고를, 저 같은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를 했고 지금 그 뼈저린 대가를 너무나도 크게 치르고 있죠. 여러분, 아직도 그러나 결정적으로 늦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늦지는 않았어요. 국민들의 정상적인 가치 판단 능력 회복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